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주 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경제 운영 전반 실태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조치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무역 제한 수혜와 같은 각종 자연재해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버린 북한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제 전반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10월 김정은 위원장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을 통해 제8차 당대회에서 부흥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문제는 조급함 탓에 무리한 내수 진작을 추진하다가 곳곳에서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암달러 시장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사기밀 뉴스 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달러 간 환율이 지난달 말 폭락한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 1달러당 북한 돈 8,000원대를 유지했던 환율의 최근 한 달 새 20%가 폭락한 데 이전 수준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는 약 7년여 만의 최저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이후 밀수가 끊기면서 외화를 세대 없어진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일가와 당국 고위 간부들이 시장에 퍼져있는 달러화를 흡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은 현재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달러화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환전상이나 사채업자까지 등장했는데 이런 큰손들은 북한 정부에 버금가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유명하죠. 물론 이런 큰손들과 정부 당국은 외화 시장을 양분하는 공생관계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 정부로서는 달러화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달러화를 노리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부 당국이 정책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뒤 북한 화폐 사용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애초에 북한 내에서는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고 북한의 화폐만 사용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사실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외화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원화로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사실상 방치해왔던 것뿐인데요. 결국 최근 코로나19 변화를 계기로 당초 규정을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 당국은 평양 주재 해외 공관에까지 이런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대사관이 지난달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당국이 북한 주재 외국인들에게 달러 대신 원화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외국인에 대한 화폐 교환 명령이 있었고 평양의 외국인 전용 상점과 대동강 외교관 클럽에서 달러를 받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전한 것입니다. 당시 중국 러시아 대사관은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역에 어려움을 겪은 북한 당국이 달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민간에 의해 환전상을 처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그간 북한의 원화 가치 급상승으로 북한 서민은 물론 달러를 보유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부 당국으로 쏠리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평양의 거물급 환전상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역시 북한의 화폐 가치가 폭등하자 돈이 없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와 불만이 더 커졌다며 북한 당국은 이 불만의 희생양으로 거물 환전상을 골라 죽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은 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고위 간부들이 달러 확보에 집착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사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었지만 2017년 8월과 11월 두 차례 ICBM 발사와 같은 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를 이끌었고 이는 북한에 큰 타격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물, 섬유 제품 수산물 등 해외 수출길이 막혔을 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었죠. 전문가들도 이 시기에 북한의 외화벌이 규모가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타개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산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원산 갈마지구에 대해 2019년 4월 15일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하는데요. 4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산업에 얼마나 공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목표했던 날 완공하지 못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외화수급 계획은 차질을 빚기 시작합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지 두 달 뒤인 2019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미루게 되는데요.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노딜로 끝나게 되면서 10월 완공 목표마저 쉽지 않게 되자 2020년 태양절로 다시 한번 완공 시점을 늦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하게 되죠. 결국 당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평양의 예상과 달리 회담을 깨뜨리면서 원산 개발에 올인하던 김정은의 계획이 어우러지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원산과 금강산을 아우르는 대규모 관광단지뿐 아니라 원산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세웠지만 이 역시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는데요. 원산의 싱가포르처럼 만들어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목표였지만 매우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미국의 자극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북한 내에서 포착됐습니다. 먼저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지 가까이 지났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지 가까이 지났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더구나 북한은 부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엔 사흘 만에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2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 때는 9일 만에 관련 보도를 내놨었는데요. 특히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대조선 제재 압살에 광분한 미집권자들의 가련한 운명은 제재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가를 명확히 실증해주고 있다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실패했다는 점을 부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서 트럼프는 오바마의 패배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는 것이 좋다며 달라진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고 지금도 교전 관계에 있는 상대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태도가 불가결하다고 주장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신속한 미국 대선 결과 보도에 대해서 당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북미 관계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한 희망 섞인 보도를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에 관한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식의 친분 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현재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오바마 대통령 시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면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는 입장도 있다며 아직까지 북한은 명확한 입장 정리하지 않은 채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죠. 게다가 북한 정부 내부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해외 공간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 혹은 사견을 내놓지 말고 만에 하나 문제 발생 시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철저히 단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정권 유지의 원동력이 되는 외화수급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미국의 괜한 오해를 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이미 북한은 내부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모습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노동당 당대회마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국정원은 북한의 반영 문제를 꼽았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비이성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남한으로부터 코로나 유입을 방지하겠다면서 휴전선 일대에 봉쇄 장벽까지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이 방북할 리 만무한데 말이죠. 더구나 북한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중국에서 지원받은 식량을 방치하거나 바닷물을 통한 감염을 우려해 어로와 소금 생산까지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대규모 열병식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하는 등 느슨한 방역 체계를 보여준 바 있는데 현재 북한 당국의 방역 정책을 보면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방역 대응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이성적인 방역 지시 탓에 당대회 참가자 선발을 위한 하급회의까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군중 시위와 횃불행진 등 기념행사 준비 역시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국정원은 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경제활동으로 당대회에서 내세울 마땅한 성과가 없는 건 역시 행사 중단의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죠.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비이성적인 조치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중국발 코로나 차단을 위해 무역을 끊은 뒤 벌어진 주민들의 식량난은 내수진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교역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금액은 25만 3천 달러 우리 돈 약 2억 8천만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9월에 우리 돈 약 210억 원을 수출한 것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죠. 심지어 줄어든 수입 품목에는 밀가루와 식용유 등 북한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먹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열병식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죠.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줄곧 강조해온 자력갱생 원칙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대신해 김 위원장은 혁신과 발전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물론 이 연설을 통해 북한이 자력갱생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 활성화를 통한 활로 모색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결국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당장 중국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도움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과 중국은 한국전쟁 70주년과 노동당 창건 705주년 등 기념일을 전후해 축전을 주고받으면서 혁명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죠. 특히 시진핑 주석은 축전을 통해 북한의 훌륭한 봉우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우호 분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중국에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 역시 최종 담판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와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만남을 통해 유례없는 북미 관계가 형성됐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안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